이번 영상은 Introduction to Bonds, 채권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뒤에서 소개하겠지만 채권은 정해진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포함하는 시장을 Fixed Income Marke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Fixed Income Securities, Debt Securities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여기 적힌 거를 읽어보면은 Fixed income securities promise either a fixed stream of income or a stream of income that is determined according to a specific formula.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채권의 수익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은 수익률이 정해져 있다라는 게 아니라 채권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정해져 있다라는 뜻이었고요. 채권과 같은 상품은 미래에 어느 시점에 얼마가 들어온다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fixed income이라고 얘기를 하고 반드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조건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 경우도 fixed income security에 포함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또 머니 마켓과 본드 마켓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머니 마켓은 아주 단기간 그래서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트레저리 빌이 여기에 속하고 리포나 CP 등등 아주 단기적인 채권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본드에 포함되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채권들 그리고 회사채와 다른 경우들은 그냥 본드 머켓으로 일반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채권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간단한 예시부터 시작할 건데요. 우리가 주변 지인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상황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기관 또는 어떤 회사가 돈이 필요한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회사 또는 기관이 돈이 필요한 경우도 우리가 지인들한테 돈을 빌리는 거랑 비슷하게 외부에 나가서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금액이 다양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필요한 만큼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회사가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우리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세요. 단순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채권이라는 상품은 그거를 조금 더 구조를 정해놓고 돈을 빌리는 그런 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돈을 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명확하게 기간과 금액을 명시하고 그 조건에서 투자할 사람을 찾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여진 예시는 채권 하나가 5년 동안 돈을 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5년 뒤에는 회사가 1000을 갚아준다라고 해요. 1000을 돌려주는 거고 근데 5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기니까는 중간에 이자처럼 매년 10씩 지불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채권이 있을 때 투자자들한테 누가 얼마에 사겠느냐, 몇 개를 사겠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돈을 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걸고 채권을 이제 팔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이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려고 하지 않는 투자자들도 있겠죠. 다만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 중에서는 나는 1000에 이거를 살게, 나는 1100에 살게, 1010에 살게 이런 식으로 본인마다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 가격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예시에서처럼 아주 간단하게 이 채권 하나를 파는 건데 하나를 발행해서 팔게 되는 건데 세 명의 투자자가 사고 싶다라고 의사를 표현했고 그 중에 한 명이 가장 높은 1010이라는 금액에 나는 사고 싶다라고 했으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 사람한테 팔 수가 있겠죠. 그럼 팔면은 파는 시점에 이 채권의 가격이 정해지는 거고요. 1010이라는 가격이 정해진 거고 1010이라는 가격을 지불하면은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현금 흐름이 발생할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채권의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스가 정해지면 채권 수익률 또는 채권 일드가 바로 정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예시를 이제 채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로 표현을 해보면은 돈을 5년 동안 빌려준다 라는 것은 이 5년의 기간을 만기, maturity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5년이 끝나는 시점, 만기가 끝나는 시점에 얼만큼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액면가, face value가 되는 거고 만기가 되기 이전에 돈을 조금씩 주겠다, 이자처럼 지불하겠다라는 것을 쿠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쿠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쿠폰 레이트, 어떤 비율로 표현을 하게 되고
그 쿠폰 레이트는 페이스 밸류에 곱해서 매년 얼마가 지불되는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채권을 사는 가격은 뭐 채권 가격, 본드 프라이스가 되는 겁니다. 채권들의 종류는 아주 다양하지만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국채가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는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만기가 아주 다양하게 있고 이제 트레저리 빌이라고 해서 1년 이하의 만기를 갖고 있는 상품들도 있고 그거보다 훨씬 더 긴 상품들도 있습니다. 차이는 트레저리 빌 같은 경우에는 쿠폰이 없어요. 쿠폰 레이트이 0이기 때문에 만기에만 페이스 밸류를 지불하게 되고 그 외에는 현금 흐름이 없는 거고 트레저리 노트와 트레저리 본드는 보면은 semi-annually interest paid이다. 그러니까 semi-annually 쿠폰이 지불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도 다양한 만기의 국고채가 있고 뭐 다른 국채들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 예시에서 소개된 것처럼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회사채라고 합니다. 회사채의 구조는 그 국고채의 구조, 국채들의 구조와 비슷하게 뭐 6개월마다 쿠폰을 지불하는 그런 채권들이 많이 있고요. 다만 여기서 채권의 리스크를 언급을 해야 되는데 채권의 리스크의 경우에는 채권 발행하는 발행자가 돈을 빌리기 때문에 채무자가 되는 거죠. 근데 채권을 발행하는 뭐 사람 또는 기관 또는 국가가 만약에 부도가 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빌린 돈을 다시 갚아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리스크가 되고 그거를 디폴트 리스크라고 합니다. 근데 국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미국이 부도가 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회사채의 경우에는 회사가 부도날 가능성은 더 높기 때문에 그 디폴트 리스크가 존재하고 회사의 현재 상황을 반영해서 이제 그 디폴트 리스크를 측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회사채의 경우에는 디폴트 리스크가 어떻게 되는지, 신용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을 다시 요약하자면은 채권은 Fixed Income Security이고 Fixed Income이라는 것은 미래에 정해진 현금 흐름을 받게 된다라는 거고 그 현금 흐름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를 사용하는데 첫 번째 만기가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 액면가가 무엇인지, 세 번째 쿠폰 금리, 표면 금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쿠폰 금리는 액면가에 곱해서 매년 얼마씩 지불이 되는지가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쿠폰 페이먼트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그 frequency도 이제 현금 흐름을 정의하게 됩니다. 간단한 예시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만기가 3년이고 액면가가 100이고 쿠폰 금리가 5% 그리고 쿠폰은 매년 5%씩 지불이 된다. 그래서 100의 5%이기 때문에 5가 매년 지불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쿠폰 레이트이 연 단위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6개월마다 쿠폰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 예시에서는 그냥 연 복리를 사용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채권의 현금 흐름은 이렇게 주황색으로 나타낸 게 정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채권 가격은 투자자들이 얼마에 사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다만 채권의 가격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바로 채권의 일드, 채권의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뭐 채권 가격이 정해진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권의 가격을 가정해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을 99를 주고 매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내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을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더 얘기를 하겠지만 프라이스랑 일드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대로 이런 채권 상품이 있는데 내가 수익률을 뭐 5%를 받고 싶으면은 프라이스가 얼만큼 되어야 되는지 최대 프라이스를 얼마까지 지불하는 게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도 있게 됩니다. 채권을 투자하는 상황을 볼 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채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채권에 매수를 하고 채권을 사고 투자를 하고 만기 시점까지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경우에는 처음에 매수를 한 다음에는 그 어떠한 거래도 발생하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상황은 뭐냐 하면은 채권을 매수했는데 뭐 만기가 좀 길어서 예를 들어서 10년짜리 채권을 매수했다고 하면은 그럼 10년 동안 돈을 빌려준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5년 뒤에
갑자기 돈을 필요할 수가 있겠죠. 뭐 다른 이유로 당연히 그거를 매도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5년 뒤에 뭐 돈이 필요해 갖고 갑자기 그 채권을 팔아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때 가격이 무엇인지가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이 채권을 얼마에 샀는지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이 채권을 팔 때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 그게 무엇에 영향을 받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의 경우에는 이제 만기까지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채권을 샀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프라이스는 정해졌다라고 하면은 그럼 일드 수익률은 바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만기까지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다른 현금 흐름이 없고 그냥 채권에서 정해진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채권의 현금 흐름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유일한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디폴트 리스크예요. 채권을 발행한 기관, 회사 또는 국가가 부도가 나지 않는 한 이 현금 흐름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게 거의 유일한 리스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만기가 오기 전에 채권을 다시 파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처음에 샀던 금액과 당연히 다른 금액으로 팔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 가격이 얼마이냐라는 라는 것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그때 시장의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아주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그때 거래되고 있는 다른 채권들의 뭐 일드가 꽤 높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이 채권 또한 그렇게 거래가 될 거고 또는 시장 전체의 금리가 낮은 경우에는 채권들이 일드가 낮게 거래가 될 거기 때문에 내가 팔려고 할 때도 일드가 낮게 측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디폴트 리스크도 있지만은 이자율 리스크, 인트레스트 레이트 리스크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영상에서는 이제 1번 케이스만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1번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지 2번도 고려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황색으로 정의된 어떠한 채권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채권의 뭐 가격으로 인한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수익률을 가정하면은 가격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프라이스랑 일드 얘기를 계속 할 건데 본드 일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드의 수익률이라고도 하고 뭐 본드의 금리라고도 합니다. So how much return is expected if a bond is purchased at a certain price? 그래서 어떠한 채권 가격, 프라이스에 이거를 산다면은 리턴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게 본드 일드가 됩니다. The bond is expressed as a rate per year, so rate of return per year or interest rate per year. 일드는 연 단위로 표기를 하게 되고 이게 수익률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이자율로 생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라이스랑 일드 두 개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설명할 건데 시작은 어떠한 함수 f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함수 f는 캐시플로우랑 프라이스를 넣으면은 일드를 구할 수가 있고 또는 캐시플로우랑 일드를 넣으면은 프라이스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런데 특정 채권 하나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캐시플로우, 채권의 현금 흐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고정이고 그렇다면은 이 f 함수를 사용해서 프라이스를 입력하면은 일드를 구할 수 있고 일드를 입력하면은 프라이스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둘 중에 하나를 알면은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 함수 f는 캐시플로우랑 본드 프라이스랑 일드를 사용해서 나타내게 되고 그래서 어떠한 식이 0이다. 그런데 채권의 캐시플로우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일드를 알고 있는 경우 또는 일드를 가정하는 경우에는 프라이스를 계산할 수 있게 되고 반대로 프라이스를 알고 있는 경우 또는 프라이스를 가정하는 경우에는 일드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F라고 표기한 이 식이 무엇인지를 좀 더 살펴보면은 가운데 적혀 있는 것처럼 present value of cash flow equals price 라는 식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미래에 받게 되는 돈들, 주황색으로 표시된 미래에 받게 된 돈들의 현재 가치가 pric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받게 되는 돈의 현재 가치를 price와 같게
만들어주는 그 이자율이 곧 yield가 되는 겁니다. 이 식을 다시 정리를 하면은 맨 마지막처럼 minus price plus present value of cash flow equals 0 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rice는 0시점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프라이스까지 같이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마이너스 프라이스와 미래에 받는 캐시플로우 모두 포함된 어떤 현금 흐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는 0이다 라는 함수가 결국 f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현금 흐름 그림을 그릴 때 하늘색에 프라이스까지 넣었고 주황색 현금 흐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의 현재 가치가 0이다. 이것의 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들어주는 이자율이 yield다 라는 것입니다. 내부 수익률의 개념을 가져오면은 결국 현금 흐름의 내부 수익률이 yield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을 살펴볼 때 채권의 프라이스가 있거나 가정을 하면은 yield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상황은 이제 하늘색과 주황색이 다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그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0으로 두고 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이자율을 찾으면 되고 그 이자율이 yield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yield를 가정하는 경우, yield를 알고 있거나 yield를 가정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0인데 거기서 모르는 것은 하늘색 현금 흐름 금액만 모르는 거예요. 근데 디스카운팅을 할 때 디스카운팅에 사용할 이자율이 yield이기 때문에 현재 가치를 다 계산할 수가 있고 결국 주황색의 현재 가치를 알고 있으면은 하늘색의 금액을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yield를 알고 있으면은 price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식입니다. 현재 가치 계산하는 식을 여기다 넣진 않았는데 혹시 그 식을 잘 모르겠으면은 디스카운팅과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다른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식을 잘 보면은 이제 이자율과 현재 가치는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식을 보지 않더라도 이자율 yield를 수익률로 생각을 하면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일단 여기 적힌 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ond price and yield move in opposite directions. So if price goes up, yield goes down. If price goes down, yield goes up. If yield goes down, price goes up. If yield goes up, price goes down. 그래서 결국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그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그때 이제 yield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거는 yield보다는 이자율의 개념으로 yield를 생각하면 더 편하고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price랑 yield가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할 때는 yield를 수익률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를 보면은 채권의 현금 흐름이 정해져 있어요. 앞 슬라이드에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금액들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럼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금액을 받기 위해서 내가 엄청나게 큰 금액을 지불하면은 당연히 수익률이 낮아지겠죠. 근데 반대로 동일한 그 주황색 현금 흐름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지불한 프라이스가 아주 작으면은 수익률은 아주 높게 계산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프라이스랑 yield는 반대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적힌 것처럼 yield를 return으로 생각하면은 훨씬 더 직관적으로 두 개가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현재 가치 계산하는 식을 사용하면은 정확하게 그 값들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컴파운딩과 디스카운팅을 알아야 되고 디스카운팅을 사용한 현재 가치 계산하는 present value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present value를 확장하면은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들어주는 수익률을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IRR 계산하는 것까지 사용해야지 채권의 가격과 yield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들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복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제 연 복리를 사용하고 매년 쿠폰이 발생하는 것만 봤는데 당연히 일반적인 채권들은 뭐 다른 형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6개월 단위로 쿠폰이 발행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 6개월 단위로 쿠폰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6개월 복리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념적으로 프라이스랑 일드의 관계 그리고 프라이스를 알고 있는 경우 결국은 내부 수익률 IRR이 일드이다 라는 거는 그 개념들은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걸로 채권을 소개하는 첫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